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해양박물관이 2달간 휴관에 들어갑니다. 상설 전시관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해양 역사를 조망하고 새로운 볼거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012년 문을 연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관람객 985만여 명, 소장 유물과 자료만 2만 6천여 점에 달합니다. 전쟁과 평화 온라인 기획전 등 지난 10년간 68번의 기획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통과한 시점에서 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합니다. 오는 5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체 임시 휴관에 들어가 상설 전시관과 수족관 인근 환경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3층 상설 전시실은 우리나라 해양 역사를, 4층에는 세계 해양사를 다루게 됩니다. 수족관에는 관람 공간을 만들고 전시 콘텐츠도 새롭게 꾸며집니다. 저희 박물관이 해양종합박물관으로서 좀 더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상설전시 1, 2관을 조금 더 귀중한 유물들을 좀 소개를 더 하고 또 기획전시를 통해서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주제로 그 해양 역사를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임시 휴관이 끝나는 내년 1월 31일부터는 상설 전시관을 제외한 도서관과 어린이 박물관, 수족관 등의 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새롭게 꾸며진 상설 전시실은 내년 7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물관은 내년 3월 배, 신항, 바다를 주제로 기획전을 준비 중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초지자체의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꽃축제를 앞두고 있는 수영구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구가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부산 불꽃축제가 3년 만인 오는 17일 광안리 앞바다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여는 건 부산시지만 주 무대가 광안리 해수욕장이다 보니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구는 당장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드론쇼는 취소했습니다. 드론쇼의 경우 매주 관람객만 10,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을 재점검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연장 등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추가 점검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까지는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1,000명 이하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5개 행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발코니 음악회 등 휴일 광안리 해변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CCTV 관제 요원을 별도로 지정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곳 수영구를 비롯해 부산의 16개 구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산 소방재난본부와 실시간 지휘가 가능하도록 요청 시 CCTV 관제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영구는 재난상황실 시설을 바꾸고 상황 근무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발생 시 예경보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예정입니다. 또 행사장 주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의 경계석 턱을 낮추는 사업도 벌입니다. 다가오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대비해선 공공시설을 점검하고 진출입로에 안전요원을 늘려 배치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수영구는 내년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구의회가 12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30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8월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앞으로의 재난 대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30일 열린 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등 17개의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어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이 제안됐습니다. 서구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6% 182억 원이 증가한
3,470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의료 관광 특구 육성과 노후주택 주거 환경 개선, 구민 안전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황정재 의원은 지난 8월 태풍 흰남노로 인해 발생한 송도 해수욕장 주변 피해에 대해 고층 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따졌습니다. 또 2차 방제 호안 건설 계획을 물었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대비책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4, 5년 사이에는 우리 그 입주를 다 하셨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방파제에 있는 부분, 데토라포트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이걸 이치를 해가지고 그 임시로 거기에 거치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 의원은 또 재난 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송도 일대 재난 위험지구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자연재해 지구 위험지구로 아마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되고 나면은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서구의회는 12월 1일부터 9일까지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안 등을 심의한 뒤 오는 20일 의결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온기가 시작됐습니다. 거리에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등장했고 사랑의 온도탑도 세워졌습니다. 박철호 기자입니다.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빨간 자선 냄비. 구세군 자선 냄비가 1일 시종식을 열고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 법도 하지만 시민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내 마음이 뿌듯했어요. 올해로 95년째 사랑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구세군 자선 냄비. 부산에서는 서면 등 14곳에서 사랑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지난해 부산 경남 지역 모금액은 1억 5,900만 원, 올해는 2억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자선 냄비 종소리와 또 우리 모금하는 그 빨간 냄비를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송상현 광장에 세워진 대형 온도계,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100도 달성이 목표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의 나눔 목표액은 107억 원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동참하셔 사랑의 온도탑이 펄펄 끓어넘쳐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지난해 부산은 112억 3,40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 기업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의 온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시대에 좀 서로 나누면서 전 모든 분들이 다 따뜻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힘든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자선 냄비와 사랑의 온도. 추운 겨울 따뜻함을 나눌 사랑의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부산시가 손을 잡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글로벌 홍보에 나섭니다.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본부는 전 세계 22개국으로 실시간 송출되는 한국 경마실황 해외 중계 방송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영상이 한 달간 방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밤 10시 30분쯤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대리 운전기사가 몰던 SUV 차량이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대리 운전기사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우리 동네 같이 삽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1914년 사상장으로 시작해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사상시장인데요. 다양한 먹거리와 점포가 어우러지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의 지류인 삼락천 인근에 무려 1914년부터 운영 중인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사상장이라 불렀던 사상시장인데요. 지금도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과 가까운 종합시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상시장은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1914년부터 정확하게 108년째입니다.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종합시장이다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먹거리부터 옷, 미용실, 생필품 모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사상시장의 아침은 떡 지는 구수한 냄새로 시작됩니다. 장사인지는 오래됐지. 한 43년 정도. 여건제는 한 29년에서 한 30년 됐겠네. 우리 집은 일단 장점이 재고가 없다는 거. 그게 제일로 장점이고. 또 이제 주문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것에 부재료가 없이 있는 그대로 정량 그대로 두니까 촉감을 보면은 이 쌀이 잘 됐다 아니면 이거 좀 뭐가 빠졌다는 걸 느낌이 알지. 이렇게 만지보면은 오래 하면 다 이게 경험으로 나오는 게 경험으로. 한 40년 됐고, 그래 뭐 양심껏 이래 하니까 단골들이 또 오고 그래. 왔다 갔다 안 하고 꾸준하게 우리 집 오시는 손님. 그게 이제 기억 남는 거지. 요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이래 안 하고 꾸준하게 막 10년이고 뭐 얼마고 오래까지 내한테 같이 살아오는 사람이 있어. 시장을 애용하는 단골들은 살 물건이 없어도 습관처럼 시장을 방문합니다. 이곳에 오면 친구 같은 상인들이 있거든요. 재미있죠. 왜냐면 동네 언니들이 맨날 사랑방매로 와서 놀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얘기 또 하고 또 내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래도 이게 사랑방이지 뭐 옛날같이 그렇게 장사되고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골목에 들어앉아서 뭐 그냥 소일거리 삼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양장점을 했던 사장님은 수선 솜씨가 뛰어나기로도 유명하다는데요. 기술 배운 게 정말로 옛날 어른들이 기술 있으면 밥 한 걸 뭐 죽는다 어린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정말 뭐 일을 할 만큼 나오니까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생각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 집에 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 이제 그거 아는 분들만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요. 경쾌한 가위질 소리가 끊이질 않는 미용실도 인근 주민들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지는 인기 점포입니다. 그냥 되게 편하게 지내요, 그냥. 어떤 애들은 뭐 삼촌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 고등학교 왔던 애들은 지금 청첩도 한 걸 갖다 주고 있어요.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가족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작업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가족들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사상장부터 무려 108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상시장. 이제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인터넷과 배달 앱을 이용한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사상시장 협동조합은 사상시장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지만 홈페이지와 배달 앱을 이용해서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상시장 상인들이 판매하는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인터넷과 배달 앱을 통해서 간편히 주문하실 수 있고 받아보실 수 있게끔 소비자와 상인들 사이에 연결다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사상시장. 때로 친구 같은 다정한 상인들이 있고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50년, 100년 오래오래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사상시장에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지금은 좀 너무 이렇게 좀 낙후되고 있어요. 사상시장 옛날에는 좀 굉장했대요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우리 시장에 없는 거 없으니까 사람들도 후하고 좋고 하니까 많이 사러 오세요. 우리 사상시장 많이 찾아주세요.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 광안이동 세길교회는 지난달 25일 동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겨울이불 50채를 기탁했습니다. 남천일동 수영사랑에는 지난달 25일 홀로 어르신 3명에게 미역국과 고기 반찬 등으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망미이동 자유총연맹은 지난달 25일 동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화 12켤레를 기탁했습니다.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5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복지통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영구는 지난달 28일 우수 후원자 모임인 수영 아너스클럽 신규 후원자 7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연간 300만 원 이상 우수 기부자 2명과 100만 원 이상 우수 기부자 9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북구 덕천 삼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달 30일 관내에 소재한 이츠미 샌드위치에 어려운 이웃에게 매월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우리 동네 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동대신 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0일 주민과 함께하는 떡 디저트 만들기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백설기와 과일 티라미수 등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고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습니다. 남구는 지난달 29일 경성대학교 누리소강당에서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남구 시민대학원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로봇사업협동조합은 지난달 28일 남구의 저소득 가정을 위한 마스크 10만 매를 전달했습니다.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은 지난달 29일 남구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250만 원 상당의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남구는 지난 12일에 열린 못골 골목시장 어린이 사생대회 수상작 22점을 2일까지 구청 1층에 전시합니다. 문현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사랑의 김장김치 행사를 갖고 김치 100포기를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5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용호 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 예안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 우호 증진과 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용호 3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와 사회 보장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해 내년도 복지 달력 500부를 제작해 경로당과 주민에 배부합니다. 서구는 지난 29일 2022년 우수 열린 어린이집을 시상했습니다. 서구에는 모두 11개 열린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시상식에서는 창창 어린이집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2월 2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9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을 섭취해 주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